예,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영어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영어를 너무 형식적으로 외울 것이냐 아니면은 좀 이해 중심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외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는요. 단순 암기로만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뜻을 갖고 근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나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지금 자꾸 공무원 영어의 방향이요. 지문의 길이가 늘어나고요. 어휘 수준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능력 시험의 형태로 문법 문제가 즉 문장 해석 능력과 병행하는 문법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물론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에서는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험문처럼 단순 암기만을 통해서 우리가 패스하려는 그런 것은 조금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좀 약간 서론 말씀 좀 드렸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97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97페이지 맞죠? 19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should를 쓰는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고처럼 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should, last should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이렇게 외우셔야죠. 뭐뭐 하지 않게, 둘째 뭐뭐 하지 않게, 뭐뭐 하지 않게 또는 뭐뭐 할까봐 이렇게 뭐뭐 하지 않도록 이게 더 낫겠네요. 뭐뭐 하지 않게, 뭐뭐 하지 않도록. 자, 하나 해볼까요? Make no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라. Lest you should wake the child. 아이를 깨지 않도록. 되죠? 아이가 깨지 않도록. 네가 아이를 깨우지 않도록 시끄럽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요. lest 자체가 부정이에요. 뭐뭐 하지 않도록이니까 이렇게 not하고 결합해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성적 판단의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건데 이성적 판단의 동사 나오면 should는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It is natural that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It is natural that 보이시나요? 좀 올릴까요? 자, 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atural that 자, natural이 뭐라고요?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It is natural 이게 당연하다. 이성적 판단이죠. 이성적 판단. 당연하다. 자,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하다. 잘 쓰이네요. 당연하다. It is natural that 당연하다. Should get angry. 그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 판단이죠. 그럴 때 이 should는 쓸 수 있는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동사 원형이 온다. 자,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동사 원형이 온더라. 동사 원형이 온다. It is essential that you arrive on time. 네가 정각에 도착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게 이성적 판단이죠. 필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정각에도 should 동사 원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 그러니까 여기 판단하는 거죠. 판단이 오는 겁니다. 감정적 판단이 올 때도 should 동사 원형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is a pity that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opportunity. 자, 요거 해석해 드릴게요. 이 pity 아주 불쌍한 일이다. 뭐가요? He should miss such a golden 황금의 기회죠. 황금 기회. 아주 최고의 기회를 말합니다. 황금의 기회를 such는 그러한입니다. 여기 써보시고요. 나중에 so하고 더불어서 어순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그때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렇게 일단 쓰세요. such 그러한 such a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such a golden opportunity 순서 순서가 나옵니다. such golden opportunity 하면 틀리겠어요. 자, 그러한 황금의 기회를 그가 놓치다니 참 유감스럽다. 슬픈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regretful 후회스럽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surprising 놀라운이 되겠고요. odd 이건 이상한이라고 써볼까요? 이상하다. 자, 이상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나왔어요? should 이렇게 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감정적 판단. 여기 형용사가 뭐가 왔다고요? 감정 판단이 온다. 자, 판단이 올 때는 우리가 should
동사 원형을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일 것 같다. 저 chances are that, odds are that 이거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저 chances are that, the chances are that 저 그죠?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chance가 가능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주장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인데요. 주장 제한 명령, 요구 주장 제한 명령, 요구 주장 희망 다음에도요. 제한 명령, 충고 뭐 이딴 것이 오면요. 뒤에는요. should 동사 원형이다. should 동사 원형이다. 동사 원형 R로 쓸게요. 동사 원형입니다. 그때 should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시제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insisted 과거죠. 과거 동사지만 주장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했다. 주장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주장 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과거 동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should가 생략하니까 동사 원형인 come만 오더라. 보이시죠? He should come with us. 그녀가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나는 주장했다 하는 거니까 여기는 should 주장 동사 다음에 대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이 가능. 따라서 동사 원형만 오더라. 이거 예외 규칙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요. 근데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도 있고요. 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시하다의 뜻은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암시하다의 뜻이 된 규칙 적용이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규칙 적용이 안 됨. 뜻이 암시하다니까요. 암시하다의 뜻.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일 때는 규칙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used to need there의 용법. there to used 동사 원형, 과거 시대, 동사 과거 시대. 뭐뭐 하곤 했다. 자, 뭐뭐 하곤 했다. 동사가 차이점이요. used to go. 과거에 가곤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used to swim. 수영하곤 했다. would도 마찬가지예요. would run. 뭐뭐 하곤 했다. 달려가곤 했다. 그죠? 그 호수 아래로 달려가곤 했다. it used to be thought. 한때 뭐뭐 했었다는 뜻도 되고요. 한때 뭐뭐 했었다. 뭐뭐 하곤 했다. 한때 뭐뭐 했었다. 이렇게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나와 있습니다. 한때 뭐뭐 했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be used to ing는요. 뭐뭐에 익숙하다. 이건 나왔었으니까 바로 빨리 넘어갑니다. 익숙하다. be used to ing. 이때는 요 to가 전치사 이렇게 쓰시고요. 전치사라고 아예 다 써드릴게요. 전치사.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대상이 와서요. 뭐뭐에 뭐뭐로 이렇게 해석이 되십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be used to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I'm used to the noise. ing가 왔다는 얘기는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전치사니까 명사가 왔다. noise가 소음이거든요. 나는 소음에 익숙하다. be accustomed to ing. 그러니까 명사가 온다는 뜻이 돼서 동명사가 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동명사가 온 거나 또는 그냥 명사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be used to 명사는 뭐뭐에 익숙하다. 이러면 되시는 거죠. be used to 명사, 뭐뭐에 익숙하다. 동사가 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가 되겠고요. need 용법.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긍정문에서는 본동사, 의문문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역할을 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n't have to,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고요. 의문문으로 들어가거나 부정문으로 들어갈 땐 조동사입니다. 의문문이나 부정문은 조동사. need가요. 조동사가 되겠고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본동사로 쓰면 그죠?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쓰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need의 부정의 과거형을 보면 need나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도 과거의 후회죠. 과거의 후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해버렸다. 이거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해버렸다. 요거 공부하시면 되겠네. need not have pp. did not need to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need not have pp는요. 뭐뭐 할 없었는데 해버렸다. 이런 의미다. 그죠? 이것도요. 후회하거나 비난할 때 쓰일 수 있다. 후회할 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 때 did not have pp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there의 용법. 감이요. there to, there 뭐뭐하다. 감이 뭐뭐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문은 본동사고요. 의문 부정문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들어가거나 부정문으로 들어갈 때 여기까지는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요. 긍정문으로 쓰일 때는 본동사로 쓰일 수 있다. 감이 뭐뭐하다는 본동사로도 쓰인다.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조동사 관련 구문은 계속 나왔으니까 여기 한 번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can I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의 부정적 추측.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She cannot have come by taxi. 택시로 왔을 리가 없다. 절대 택시 타고 왔을 리가 없다. She may have come by taxi. 택시 타고 왔을지도 모른다. She must have come by taxi. 택시 타고 왔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네요. should have pp 하시면 잘 나옵니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뜻이죠. You should have done them earlier when you weren't so tired. 그렇게 지치기 전에 일찍 했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didn'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죠? 자, 조동사 편보다도요. 오늘 지금 202페이지 여러분 페이지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오죠. 관계대명사 제가 원칙적으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이름부터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이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접속사. 써보세요 여러분. 접속사. 그러면 대명사는 그대로 대명사.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관계대명사의 원칙적인 뜻부터 공부합니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 대명사. 자, 여기서 이제 접속사도 중요하지만 요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이 명사의 격까지 따져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격가. 뭐로 쓰였냐? 이 대명사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e's a boy. 그는 소년이다. 자, 보세요. 그는 소년이다. He's honest. 그는 정직하다. 자, 요 플러스가요. 뭡니까? 플러스가 접속사. 그 다음에 he가요. 대명사죠. 그는 했으니까. 이 접속사와 and he로 바꿨어요. and. 접속사 대명사죠. 접속사 대명사. 이거를 접속사 대명사를 바꾸려는데 he's a boy까지는 갔죠.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관계 대명사. 근데 앞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whose, whom을 씁니다. whose, whom. 그런데 이 대명사가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어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뭐로 쓰였습니까? 그는 정직하다니까 주어일 땐 who. 그래서 who를 씁니다. 그럼 who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어주면서 이 a boy의 역할을 받는 대명사 he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자,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He's a boy. 그는 소년이다. 어떤 소년? Who is on? 정직한 소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보는 게 맞죠. 일단 형용사절로 봐도 되고요. 또는요. 그는 소년입니다 했어요. 근데 이 수식받는 요 명사 있죠. 요 명사. 수식받는 요 명사를요. 다 같이요. antecedent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선행사. 따라해보세요. 선행사.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사다. 다 같이요.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행사.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뭘 쓴다 했어요? who, whose, whom 중에 써야 되는데 뒤에 격을 따져서요. 자, 다 같이 해봅니다. a boy가 who입니다. 근데 요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무슨 격인지 금방 나옵니다. 그는 소년이다. 그 소년은 정직하다. 되시죠? 그 소년은 은는이가 주격으로 쓰였구나. 주격으로 쓰였으니까 이 a boy를 선행사를 직접 넣어봤더니 주어로 쓰였다.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 boy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하고요. 수식받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몽땅 다 형용사절이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맞다. 단 what절이 있습니다. what절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입니다. 예, 그것만 바꾸고요. 나머지 관계대명사절은 모두 다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원칙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봤더니 선행사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람이든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낼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격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격은 뭐예요? who를 씁니다. 사람일 때 선행사에 따라 씁니다. 주격. 사물일 때 뭐 써요? which.
사람, 동물 뭐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게 that 앞에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선행사, 명사가 선행사예요. 명사 나오고 대시 나오면 이 that은 뭐다?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게 that. 그러나 전치사 that이나 큰마 that은 못 씁니다. 쓰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하나.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나 콤마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선행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앞에 또 쓰면 안 되는 거 what이 나와 있습니다. what은 뭐만은 것. 이건 명사절을 이끈다. 자, 소유격은요. who, which밖에 없어요. 그래서 who는 다 같이요. whose. which는요. of which, whose 이렇게 있고요. that은요. 소유격 없습니다. 소유격 없어요. 자, what도 소유격 없어요. 목적격은요. 똑같습니다. that은 that, what은 what, 목적격 다 똑같아요. which까지 다 똑같아요. 뭐만 바꾸요? whom만 바꿉니다. whom. 자, 그래서 who, whose, whom 외우시고요. which는 which부터 이하로는 다 목적격이나 주격 형태가 같다. 소유격은요. who, whose는 외웠으니까 됐고요. which가요. of which나 whose를 씁니다. of which하고 whose의 차이점은요. 명사가 어디로 가냐죠. of which 이렇게 되겠고요. whose를 쓰면요. whose 명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관사 명사 오고 이런 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고요. 이런 형태.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를 암기해 주세요. 암기. 그리고 관계대명 종류에서 who, whose, whom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찾는데요? 선행사를 그대로 갖다 넣어 보시면 그것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격 who를 한번 공부해 보면 He's a boy who is called Tom. 자, 여기 보세요. 예, 주격을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a boy를 집어넣어 보면 The boy is called Tom. 그 소녀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Tom이라고 불리워진다. 됐죠? 그래서 이게 수식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예, 격은 주어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 수 있겠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동사만 오는구나 이렇게. 관계대명사 다음은 동사가 온다. 동사가 오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더라? 주격 관계대명사 오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The boy is T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boy 자, 여기 씁니다. 접수사 who likes dogs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who를 the boy를 넣었더니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격이죠. 자, 개를 좋아하는 그 소녀는 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예,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해볼까요? She's a girl. She's a girl. 그녀는 소녀이다. Her name is Mary. 자, 여기 뭐예요? her가 그녀의죠. 그녀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자, name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name 할 때는요. 예,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정사라는 걸 쓰거든요. 소유격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관사가 없는 거라서 무관사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올라면 관계대명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 관사가 있다 없다? 무관사 명사가 오더라. 무관사 명사. 자, 이렇게 써봅시다. 무관사 명사가 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면 무관사 명사가 오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이거 합쳐서 이거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문장. 무관사 명사 왔으니까 이게 주어니까 is Mary. 그죠. Her name is Mary. 완변한 문장이죠. 따라서 whose를 썼다는 얘기는 명사가 왔고요. 관사가 없는 게 왔으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녀의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은 메리다. 자, 이름이 Mary인 소녀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whose를 쓴 이유는 무관사 명사가 왔다. 이거를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목적격은 어떻게 되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요. 뒤에요. 어떻게 오냐면 주어인데 여기 을을 해당하는 타동사가 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 나오면 이거 완전한 문장에 대해서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사라졌다. 얘가 목적격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볼까요? 자, the girl is tall. 그 소녀는 키가 크대요. I met her. 난 그녀를 만났대요. 자,
여기서 가르치고요. 일단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선행사는 수식받는 명사입니다. 내가 만났던 그 소녀는 키가 크다. 보이시나요? 내가 만났던 그 소녀는 키가 크다. 자, the girl is tall이에요. 원래는 그 소녀는 키가 크다죠.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주어죠. 뒤에 보세요. met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을을이 목적 없죠. 여기 목적 없어요. 을을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the girl을 집어넣었더니 그 소년이 나는 만났다. 그 소녀를 만났다요. 그 소녀를 만났다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 역할을 따라서 목적어 역할하니까 whom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whom입니다. whom. 자, she's 위에 거 하나 더 볼까요? She's a girl whom we call Mary. 우리가 그녀를 메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녀를 요 소녀를 집어넣으면 그 소녀가 우리가 부른다요. 그 소녀를 우리는 메리라고 부른다. 그 소녀를 을을에 해당하는 이 선행사를 집어넣으면 을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목적격을 쓰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 격을 나누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란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관계대명사의 주어. 이번에 이제 who를 했으니까 우리 which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됩니다. 사물이죠. 동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The bird, 새죠, 새. 동물이네요. This is a bird and it can say hello. hello라고 우리는 그것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새죠. it은 바로 이 대명사입니다.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and it을 합치면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which. 이게 왜냐하면 동물이니까. which can say hello 이랬습니다. 역시 이렇게 can say라고 동사가 왔으니까 무슨 격이요, 여러분? 주격. 주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동물이기 때문에 선행사 동물이기 때문에 who를 안 쓰고 which를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라고 말할 수 있는 새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걸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the house is his. 이 집은 그의 것이다. Its roof is red. 그 집의 지붕은 빨갛다. 그러면요, 보세요. whose 다음에는요. 자, 올려볼게요. whose 다음에는요, 여러분, whose 다음에 명사가 바로 오죠. whose만 합시다. of which는 나중에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봅시다. 자세히. whose는 명사 뒤로 오는 거예요. 자, and it를 하는 거를 whose로 바꿨어요. 명사가 이렇게 오는 거죠. whose roof. roof에 관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관사 명사 주어로 쓰고 is 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se roof입니다. whose roof. 사물이니까 house가 사물이죠. 사물인데 roof라는 걸 수식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것 대신 넣어보세요. 그 집의 지붕 이렇게 되는데 지붕을 앞에서 수식할 때는 whose. 근데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of which를 써서 그 집의 지붕 할 때 이 명사가 앞으로 오면 of which를 쓴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명사를 뒤에 올 때 명사 of whic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명사가 나오면 명사가 앞으로 오면 당연히 of which를 쓰고요. 명사가 뒤로 나오면 whose를 써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무관사 명사인데 이때 이렇게 of which를 쓸 때는 더를 쓰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더를 쓰는구나. 여기는 무관사가 아니라 관사 명사가 들어가는구나. 관사. 이게 쓸 수 있다. 관사 명사. 그죠? 관사 명사 of which. 근데요, 관사는 뒤에서 수식하는 말 때는요. 이 관사 대신에 뭘 쓰는다? 더 명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of which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뒤에서 명사가 앞에 있으면 of which 이렇게 수식한 명사는 whose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은 똑같습니다. 목적이 어떻게 봅니까? This is the box. I made it. 목적어네요. 그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which 다음에 주어 만들었다는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적 없습니다. 그죠? 목적 없어요. 이 목적 역할을 병해야 되니까 which가 목적격이죠. 박스는 수식받는 선행사가 되겠고, 박스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 박스가 나는 만들었대. 그 박스를 나는 만들었다. 박스를 목적어 역할,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인 which, 중성의 신분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which를 쓴다. 예, 사람 자체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신분은 사물이죠. 신분, 성품, 성격 이런 걸 나타낼 때는 which를 써서 표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주격과 목적격에 대해 소유격은 없는 대세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대답에 선행사가 다 있는 경우입니다.
a girl 대신에 여기서 who 대신에 쓴 거죠.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는 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which 대신에 이 the letter 한데 that이 which죠.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 that이요. which나 who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소유격은 없습니다. 대신에 소유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의 that에 대해서 whom, which 대신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whom이죠. whom 대신에 뭘 썼어요? that 이렇게 썼습니다. that 이렇게 썼습니다. 자, 또 하나요. This is the photo. 이것이 사진인데 내가 찍었던 사진. 무엇을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으니까 요 that은요. which 대용으로 쓰였습니다. which 대용으로.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고요. which 그러니까 whom이나 which 대용으로도 that을 쓸 수 있다. 다만 소유격 that은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최상급 서수가 최상급이 뭐죠? 가장 뭐뭐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서수라고 하고요. 서수는 몇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 몇 번째에 해당할 때 최상급 그러니까 that을 쓸 때는요.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또 더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는요. 주로 뭘 쓴다? that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으면 자 됐고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여기서는 이제 the best나 the most나 이런 거 최상급이죠. 최상급일 때 이렇게 that을 쓴다는 거죠. that을 써서 편한. 저는 더 플러스 명사가 선행사 앞에 더가 있으면 주로 that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면 더 쉽죠. 더가 있을 때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main 이럴 때는 that을 주로 쓰더라. 그 다음은요. 이건 뭐 외우시는 밖에 없죠. all, every, any, no 등이 포함된 선행사. all, every, no, all, every, no, all, every, any, no, all, every, any, no 등이 붙을 때는요. 예, 이럴 때 선행사 앞에 붙을 땐 that을 주로 쓴다. that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단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선행사, 의문사죠. who가. what도 의문사입니다. 의문사가 선행사인 경우는요. 요 that을 써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는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람, 사물, 사람, 동물이 선행사인 경우 합쳐져 있을 때는 예, 이게 뭘 쓸지 모르죠. 사람, 사물이 합쳐져 있는데 which를 쓸 거예요, who를 쓸 거예요. 그럴 땐 that을 쓰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예. 자, 주격과 목적의 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용법에 독해시 주의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hat is beautiful? 아름다운 것은 i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what is beautiful이 통조림을 했더니 주어로 쓰였다. 그 다음에 is not always good 하는 것이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죠? 주어로 쓰였고요. 이게 통조림에서 뭐뭐 하는 것 앞에 선행사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행사는 없습니다. what 앞에 선행사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어로 쓰인다. This is what it did. 이것은요, 그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해보니까 목적격으로 쓰였고요. 뭐뭐 하는 것, 보어로 쓰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난 이해 못하겠다. What it says. 그가 말하는 것을 뭐뭐를 을을 목적격으로 쓰였다. 다 통조림 해보면 된다. 이것은 을을에 해당하니까 목적격이 해당했고요. 이 목적격 아닙니다. 이거는 보어입니다. 보어라고 쓰시고요. What he did는 그가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수정시키겠습니다. 다음 what 주어 be나 have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 what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요. 비동사 쓸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동사를 쓰면 인격을 나타내고요. have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재산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이요. be를 쓰면 인격, have를 쓰면 재산. 자, 보세요. What it was, 과거의 그 사람, 과거의 인격이죠. 과거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답니다. 놀라운 거는 더 이상 뭐뭐 아니다요. 더 이상 뭐뭐 아니다. What it was, 과거의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자, 이것도요. 한번 써드렸습니다. What 주어 비동사 과거형은 과거의 주어. 현재형은요. 현재의 주어. used to be는 한때 뭐뭐였던 주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요. not A but B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서 A라고 쓰시고 이걸 B라고 쓰면
자, A가 아니라 B이다입니다.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이다. 그러면 what you have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재산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당신의 재산.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what you have, 당신의 what you are, 당신의 현재 상태이다. 즉 당신의 인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좀 별시를 해보고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What they call, what you call, what you call, what is called, what are called 이런 거는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자, what they call, what they call, what is called, what are called 이런 건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요.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은, what is worse,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만 것으로 해석하시면 다 맞아요. 자, 이것도요 구문이죠. A is to be what 또는 as를 씁니다. as나 what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C is to D 이건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이렇게 써보세요.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써보시고요. A와 B의 관계는 C가 D에 대한 관계와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죠? Leaves are to the plant. 잎사귀가 식물에 대한 관계는 lungs는 허파, 폐를 얘기합니다. 폐가 인간에 대한 관계와 같다. Lungs are to the human being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what it A and what it B 하면 한편으로는 A하고 또 한편으로는 B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A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B로 인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hat an overworked and poor meal, he broke down. 꺾였죠? 한편으로는 과로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식사를 잘 못해서 그는 결국은 몸이 broke down, 고장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관계대명사 what의 구별 방법, 도켓이 중요하다, 구조는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석상은요, 뭐만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건데 의문대명사 what이 무엇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라 할 때는 의문사로 쓰였는지를 해석상 달라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는 나에게 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 그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 자, 무엇이라고 넣었을 때 다시 한번요. 해석상 무엇이라고 넣었을 때 해석이 무엇이 괜찮다. 물론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무엇이라고 넣었더니 해석이 되더라. 그러면 이건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다 것으로 해석하고요. 이거는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돼요. 이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물어봤다. 이거 무엇이 해석되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주었다.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 그건 의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구분 문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죠. 무엇 하면 what이 의문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근데 나머지는 이것도 것도 해석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봤다. 우리말로는 되거든요. 근데 무엇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문사로 보시라고요. 무엇으로 해석이 되시면 자 그러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접속사 that의 차이점이 뭐냐? 자,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 일단요, 여기에 선행사가 또 있지를 않습니다. 명사가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 접속사입니다. 이럴 때는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 아니고요. 선행사 나오는 that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선행사 없으면 that은 뭐라고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이렇게 하시고요. 뒤에 차이점이 나옵니다. what은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that은요.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불완전한 문장이 왔느냐, 완전한 문장이 왔느냐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접속사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at은 늘 불완전한 문장이 오더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앞에 아무것도 없죠. what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사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That he refused our offer. 그는 자 보세요. 그는 거절했다. 우리의 제안을.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므로 이 that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접속사. 그럴 때는 완전한 문장. 자, 보세요. 아래 거 보세요. What I must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want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빠졌어요? 목적 없어요. 목적어가. 이건 목적 나왔잖아요, 위에. 근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그럴 때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을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접속사 that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what 다음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 용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요, 선행사가 들어가는데, 선행사 들어가고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 거죠. 자, 요게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자,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선행사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게 뭐가 찍히냐면 콤마가 찍혀요. 이렇게 콤마가 찍히고 관계대명사. 요게 뭐라고요? 요게 계속적 용법. 요게 제한적 용법. 자, 써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제한적 용법이 요거고요. 계속적 용법이 요겁니다. 구분되시겠어요? 제한적 용법은 선행사 다음에 콤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관계대명사 나와서 수식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사 다음에 콤마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온 건 계속적 용법. 그런데 해석 방법이요. 얘는 이렇게 수식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라. 자, 콤마가 찍히면 계속적 용법이고 얘는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직독. 얘는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He has 3 sons who became doctors. 요거부터 갑니다. 콤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콤마 없으니까. 그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근데 어떤 아들이에요?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3명의 아들이 있다. 의사가 된 3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최소한 3명 이상이죠. 3명만 달랑일 수도 있지만 4명일 수도 있죠. 그 중에 3명, 의사가 된 3명의 아들이 있다. 10명 중에 10명을 낳았는데 의사가 된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의 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식이 3명 이상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콤마가 찍히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해봅시다. 콤마 찍혔어요. 여기 이렇게. 자, 찍힙니다. 자, 콤마 찍히네요. 이제 콤마 찍혔다고 보시고, 자, 콤마 찍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He has 3 sons. He has 3 sons. 그는 3명의 아들이 있다. 접속사 대명사. 그런데 and they죠. 그런데 그들은 의사들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은 몇 명의 아들밖에 없습니까? 딱 3명밖에 없습니다. 4명 아닙니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콤마 찍히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 숫자가 달라지니까 계속용법과 한정용법의 차이점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용법이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다. 자, 아들이 딱 셋이에요. 근데 그들은 and they became docto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됐죠? 예. 위치의 선행사, 단어, 구절, 해석, 접속사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요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 요 앞에요. 선행사가 자, 선행사가 여러분 배웠던 구나 절이나 앞에 문장 전체가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전체일 때는요. 반드시 콤마하고요. 콤마하고 위치를 쓴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 이겼습니다. 위치. 그럴 때는요. 요건 단수로 봅니다. 문장이나 구나 절이 하나니까 단수죠. 단수. 요거까지 가면 됩니다. 그것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하면 됩니다. 콤마 위치는. 보세요. He said no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nothing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문장 전체죠. 요 문장, 요 콤마 위치는 문장 전체. 문장 전체라고 써보세요. 앞문장 전체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라는 뜻이에요. 자, 문장 전체.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 문장 전체가 그러니까 구나 절을 받을 땐 위치를 쓰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구나 절이나 문장을 올 때 컴마 위치는요. 앞에 이 구나 절이나 문장을 받는 것이고요. 선행사가요. 단수로 본다. 이 얘기가 됩니다. 여기도 단수 취급한다.
자, I like this book, which is very interesting. 이 부분은요, 이 부분 뭐 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고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어떤 형태를 쓰냐 하면, 자, 보세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어떻게 쓰나 보세요. This is the house. 여기 써보세요. This is the house. And 접속사입니다. He lives.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사는 거죠. 이게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 집에서니까 in the hou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the hous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접속사와 the house라는 대명사를 바꿔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요 아래를요. in it으로 바꿨습니다. in it은 대명사 the house 대신에 쓴 거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가겠습니다. 알기 쉽게 가겠습니다. 여기요. 자,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in 그 집 대신에 it을 쓴 거예요. it이 뭐라고요? 대명사. 이게 가리키는 게 뭐예요? the house였어요. the house.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인데 요 집이요. 그런데 그는 그 집에서 사는데 요 and요. and 셈붙입니다. 요걸 합칩니다. 이 접속사 and와 it을 합칩니다. 없앱니다. 여기까지 보셨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and it이요. and 여기 and it이 들어가는데 여기 and it이 들어가야 됩니다. and it인데 선행사가 사무니까 which 써서 표현해 볼게요. which 써서요. 자, 다시 한번 잘 쓰려고요. This is the house. 자, and it이죠. and it일 대신 하나를 써요. which. 그럼 이 which가 뭐라 했습니까? and it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and it. which he lives. 이렇게 썼어요. in까지를 써줘야 되죠. 왜냐하면 in이 앞에 있었습니다. in. 그 집에서. 그러면요. 여기서 가만히 봤더니 it이 the house예요. 그러면 and the house he lives in 하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요. in을 앞으로 보냅니다. and in the house가 되는 겁니다. and in the house. 그래서 in을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in which he lives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in which.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which 대신에 the house를 집어넣으면요. 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in the house죠. 그 집에서 그가 사는 거죠. 그래서 in이라는 건 전치사고요. 전치사 다음에 그냥 선행사를 그대로 취현해서 he lives 쓴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관계부사 편에서 이걸 where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요 관계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that은 안 됩니다. which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in which는요, in the house고요. 이건 부사가 되는 건데 나중에 관계 부사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